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구조 중에서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표현을 위해서 이해보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4비트 덧셈의 결과 10진수 값으로 표현한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이게 이해보수 방식이다라는 거죠. 0011이라는 이진수, 1100이라는 이진수를 더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1111이 되었군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진수로 얼마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양수 값이 있으면 이제 이해 보수를 구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를 구한다 그러면 플러스 9에 대한 양수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반전을 시켜주고 더하기 1을 하면 이제 2의 보수 방식이 만든 거죠. 그럼 원래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빼기 1을 하고 반전을 해주면 원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첫 번째 비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빼기 1을 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네, 1, 0이 되는 거죠. 네, 반전시키면 얼마인가요? 0, 1이 되는 거죠. 빼기 1을 하고 반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 4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해보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진수의 연산 결과를 10진수로 표현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자, 0011100이라는 이진수 1111 네, 0100이라는 이진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했더니 0011 예를 들면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되죠. 1이 되고 올림수가 되죠.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되죠. 자,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올림수는 어떻게 되나요?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비트가 양수 0이니까 양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2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가 되는군요. 그래서 플러스 44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 4번이겠군요. 자, 23번 살펴보겠습니다. 4비트를 이용한 정수 자료 표현에서 이해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로 표현을 할 때 옳지 않은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10진수 마이너스 4는 그랬습니다. 4비트만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4는 10진수로 얼마인가요? 플러스 4는 1, 2, 4,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요.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비트가 네, 이거죠. 그래서 반전시킵니다. 1011 이게 1의 보수가 되는 거고 더하기 1을 합니다. 0, 0, 1, 1 이게 바로 이제 2의 보수 방식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이진수로 얼마냐? 1, 2, 4, 8이 되는 건데 1, 2, 4, 8 해서 1, 0, 0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4비트다 그랬고 첫 번째 비트는 뭐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부호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비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n-1에서부터 이 n-1-1까지 표현하는 게 2의 보수 방식이다라는 거죠. 4비트니까 얼마? 2에 4-1승에서부터 2에 4-1-1까지 마이너스 2에 3승에서부터 7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8에서부터 7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얘는 표현 범위를 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진수 마이너스 1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요? 0001이죠. 반전하면 1110이죠. 더하기 1을 하면 뭐죠? 1111이죠. 다음에 10진수 플러스 5를 표현하십시오. 그랬죠? 4비트로 표현된 거 1, 그죠? 1, 2, 4 이렇게 해주면 5가 되는 거죠. 자, 2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주어진 비트끼리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010010이고 다음에 000 111이라는 거죠. 더해 볼까요?
자, 1이고 얘는 어때요?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발생이 되죠?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1, 1,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문제 없죠? 자, 2번 가겠습니다. 0, 1, 0, 0, 1, 0과 0, 0, 네, 1, 1, 1, 1을 더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더하면 1이 되죠? 더하면 올림수가 발생이 되면서 0이 되죠. 더하면 올림수가 발생이 되면서 0이 되죠. 더하면 올림수가 발생되고 0이 되고 더하면 자, 올림수가 발생이 되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더하면 뭐가 되나요? 1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캐리 1이다라고 하고 캐리 2가 되는 거죠. 캐리 1과 캐리 2가 서로 다르면 뭐가 된다? 바로 오버플로우가 된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죠. 여기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0이 되어서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이제 바로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3번도 한번 해볼까요? 110010과 111 111 001 001을 더해보자 라는 겁니다. 0101 자, 올림수 발생되고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때요? 서로 1로서 같죠. 자, 또 4번 문제 해볼까요? 010010이다. 101011이다. 라는 걸 한번 더 해볼까요? 1이 되죠? 올림수 발생이 되죠. 1이 되죠? 자, 1이 되죠? 1이 되죠? 1이 되는군요. 그럼 이 부분도 올라오는 수 없고 이 부분도 없고 지금 같은 경우이죠? 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아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2번이다. 라는 겁니다. 25번입니다.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의 보수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 때 다음 회로에서 입력 m값이 1일 때 수행되는 동작은 그랬죠. 자, 이거는 병렬과 감상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은 1일 때 우리가 뺄셈을 나타내고요. m은 0일 때 더하기를 나타내는데요. 결론은 이제 A-B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상관이 없죠. A는 그대로 나오는데 B에 대해서 보면은 B를 여기는 M이 1이다라고 했잖아요. 2라고 B하고 2라고 베타즈 5R을 하고 여기서 1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B가 어떻게 되냐면 B가 이제 베타적 5R은 1이 들어오면 반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10인데 1111을 베타즈 5R을 한다. 하나의 예로 보면 11이면 0이고 01이면 1이고 0이고 1이고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를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1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어때요? FA니까 더해라 라는 소리죠. 더하기 1. 반전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이해 보수 방식이 되는 거죠. 이해 보수는 뭐 할 때 사용되는 건가요? 뺄셈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A-B를 수행을 한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아래 표와 같은 입력 신호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 신호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앞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이제 문제 유형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걸 보면 뭐라는 걸 우리 알아줘야 되냐면 M이 1이니까 A하고 A를 이제 그대로 더하고 B는 1과 베타즈 5R을 한다 그거죠. 즉 뭐를 하는 거예요? 반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반전해서 1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0이 주어지고 1001이라는 B 값이 주어졌는데 이 B를 뭐를 시켜라? 반전을 시켜라. 그러면 다시 011 0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하시오. 01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100이 되는 것이고 B는 011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서 1과 1이 되면 0이 되면서 올림수가 존재하죠. 1과 1을 되면 0이 되면서 올림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C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죠.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보수 표기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8비트 레지스터 ABC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A와 B에 이런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고 A와 B의 값을 덧셈을 해서 레지스터 C에 저장을 할 때 오버플로우를 나타내는 플래그 V와 레지스터 C의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오버플로우는 일어났나요? 지금 안 일어났나요? 네,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111에다가 1111 다음에 00000001 이거를 지금부터 덧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1과 2를 더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올림수 존재하죠. 네, 그러면 또 0이 되면서 올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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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0이 되면서 마지막 올림수가 존재하죠. 얘와 얘가 서로 같으니까 오버플로우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0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보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 최종적인 올림수가 발생이 되면 얘를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과, 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C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버플로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10진수 마이너스 1, 2, 3, 4를 팩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존 방식이 있고, 네, 팩 방식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표현할까요? 1, 2, 3, 4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존 방식은 뭐예요? F1, F2, F3, C4. 또 마이너스 1, 2, 3, 4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F1, F2, F3, D4 16진수 표기법입니다. 백 방식은 어때요? 1, 2, 3, 4씩 1, 2, 3, 4, D 마이너스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백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4,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한 바이트, 네. 자, 이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되는 거 뒤에서 또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한 바이트니까 여러분이 4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4D, 16진수 4D에 대한 표현이고 2, 3입니다. 2, 3. 자, 2, 3도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2, 3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를 표현해야 되겠죠? 1도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2를 표현하고 앞에는 이제 0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를 우리가 16진수 표기법으로 하면 1, 2, 4, 8 해가지고 13이 되나요? 13?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1101이다. 4는요, 0100이 되겠군요. 네. 3은요, 0011이 되는 거죠. 2는요, 0010이 되는 거죠. 1은요, 0001이 되는 거죠. 얘는 00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에 있나요? 바로 4번에 있군요. 자, 29번입니다. 산술 연산 중 실행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자, 1회 보수하고 2회 보수 중에서 어디가 더 빠르나요? 2회 보수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캐리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 끝에다가 2를 더해주는 것은 1의 보수 방식이에요. 연산을 2번 하는 거죠. 2의 보수 방식은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캐리가 발생을 했다. 그럼 얘를 어때요? 걔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래서 연산을 한 번만에 끝나기 때문에 2의 보수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8비트 레지스트에 기억된 2를 왼쪽으로 4번, 이진수다 그겁니다. 4번 산술 시프트한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자, 얼마가 되냐면 1, 2, 4, 8, 10이거든요. 10. 네, 10진수 10을 왼쪽으로 하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2에 4번, 4 해가지고 이제 160이 되게 된다라는 건데 8비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는 어때요? 마이너스 2에
8 빼기 1부터 2의 8 빼기 1 빼기 1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해 보수를 이용한 4비트라 그랬고 이진수 덧셈 가운데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을 볼까요? 일단은 4비트다. 그러면 2에 4-1에서부터 2에 4-1-1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3승에서부터 2의 3승 빼기 1까지, 즉 마이너스 8에서부터 7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0100에다가 0010을 더해 볼까요? 네, 0, 1, 1, 0. 그죠? 이진수가 되는 거죠. 1, 2, 4. 10진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6이 되는 거죠. 다음은요. 1011에다가 0111을 더하자라는 겁니다. 자, 더하면 1과 1이 되면 0이 되고 올림수가 존재하죠. 1이 되면서 올림수 존재하죠. 자, 이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0이 되면서 올림수가 존재하죠. 더하면 뭐가 되나요? 0이 되면서 올림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000과 1010을 더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네, 0, 1, 1. 자, 1과 1을 되면 0이 되면서 마지막 올림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무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캐리와 여기 있는 캐리가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빼기 더하기 빼기니까 결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캐리와 여기 있는 캐리가 지금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얘는 오버플로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도 해볼까요? 0110 네, 더하기 1002를 더하자라는 거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하니까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있는 캐리와 여기 있는 캐리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아닌 거죠. 그럼 얘는 10진수로 얼마일까? 첫 글자가 1인 거 보여서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전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을 해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답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입니다. 부동소점 방식으로 표현된 두 실수에 대한 덧셈을 수행하고자 할 때 수행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0.12 곱하기 10의 2승 더하기 0.56 곱하기 10의 3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수를 같도록 조절해 주는 거죠. 한쪽은 10의 2승, 한쪽은 10의 3승이니까 지수를 이제 큰 쪽에 맞출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12 곱하기 0.012 곱하기 10의 3승. 얘는 0.56 곱하기 10의 3승.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수를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같으니까 10의 3승으로 묶어가지고 0.012 더하기 0.56을 하는 거죠.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0.572 곱하기 10의 3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의 의도에 맞게 정규어 과정을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레이 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레이 코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AD 변환기에 사용이 되고 자리값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1비트의 변화만 가져오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A, B, C, D라는 이진수가 있다. 이걸 그레이 코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얘 그냥 내려오고 얘와 얘를 무슨 연산하나요? 베타적 오화 연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베타적 오화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AD 변환기를 사용을 한다. 3번 비트를 적게 차지하고 오류율이 떨어진다. 다음 네 번째,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 등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라는 거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0진수 3은 3초각 코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알고 있습니다. 3초각 코드다 그러면 3만큼 더 많은 거죠. 3 더하기 3은 어때요? 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을 이진수로 바꿔서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 8 해서 6이니까 어때요? 0, 110 해주면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의 보수 방식에 의해서 8비트로 표현된 9 빼기 24의 연산 수행 시 결과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9라는 걸 이제 우리가 1의 보수로 1의 보수 마이너스 24를 1의 보수로 바꿔주면 되죠. 1, 2, 4, 8 해가지고 8비트다 그랬으니까 9는 어때요?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니까 1의 보수로 표현을 해도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되고 첫 번째 비트가 이제 플러스인 거 맞죠? 마이너스 24를 이제 얘는 플러스 9 마이너스 24를 표현하겠습니다. 16, 32, 64, 128이죠. 24를 표현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16하고 8을 가져왔더니 20이 되는군요. 이게 플러스 24에 대한 표현이고 이것에 대한 반전을 시켜주는 게 1의 보수에 대한 거니까 111, 00, 111이 되는군요. 이게 마이너스 24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00001001 이게 플러스 9 그다음 마이너스 24 하나 둘 셋 00111 이게 마이너스 24 그거를 이제 덧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더하면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발생이 되고요. 더하면 0이 되고 올림수. 더하고 0이 되고 올림수. 0이 되고 올림수. 그러면 1, 1, 1, 1.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게 1의 보수를 수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2번이 되겠군요. 36번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는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퍼 메모리가 나왔고요. 다음에 가상 메모리가 나왔고 레지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다라고 하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어서 속도 완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버퍼다라는 것은 이제 임시 기억 장치를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버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다라고 한다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바로 주 기억 장치처럼 이제 사용을 하자라는 개념이 되죠. 레지스터다라는 것은 CPU에 존재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고요. 4번에서 말하는 프린터라는 것은 바로 수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마이크로 연산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자, 볼까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MAR에다 넣고 메모리에서 MAR이 가리키는 곳에 가면 MBR이 있다라는 거고 MBR에 있는 내용을 이제 AC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네, 주기억장기의 특정한 번지에 가보면 거기에 뭐 200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메모리의 100번지에 가면 그 속에 있는 내용 200이라는 걸 가져와서 AC에다 넣으세요 라는 거죠. 단순히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AC 어큐뮬레이트에다가 넣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 바로 이제 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CPU와 메모리 연결에 있어서 주소 지정 레지스터 MAR의 길이가 16비트다라고 그랬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길이가 8비트다라고 그랬습니다. MBR이. CPU가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명령어가 있으면 여기가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얘가 16비트다라고 그랬습니다. 16비트가 있기 때문에 뭐 번지수를 지정을 할 때 몇 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냐면 2의 16승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 여기 있는 번지를 모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바로 이제 메모리가 되는데, 메모리에 있어서 이 가로의 크기, 그게 이제 8비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MBR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크기는 어때요? 2의 16승 곱하기 이제 8비트가 되는 거고요. 8비트는 바이트죠. 그래서 2의 16승 바이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 바이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2의 6승은 32입니다. 예, 64입니다. 64. 64 곱하기 2의 10승 바이트가 되고 2의 10승은 우리가 킬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4킬로바이트에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버스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주소 버스가 있고 데이터 버스가 있고 또 제어 버스가 있죠. 이렇게 어떤 걸 실어 나르냐에 따라서 네, 버스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네, 주소에 대한 종류, 네, 버스에 대한 종류,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면은 3상태 버퍼를 이용하면 네,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지 않은 장치의 출력이 버스에 연결된 다른 장치와 간섭하지 않도록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A에서 이제 B로 가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버퍼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상태다라고 한다면 얘가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문을 열고 닫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3상태 버퍼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특정 장치를 이용해서 버스를 통해서 입출력 장치와 주격 장치 간 데이터가 CPU를 거치지 않고 전송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CPU가 되고 얘가 메모리가 되면은 데이터가 이제 CPU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여기를 입출력 장치가 이렇게 단독으로 직접 네, 사용할 수 있는 게 DMA 제어기가 되죠. 자, 4번에 보면은 다양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버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입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입출력 장치가 시스템 버스에 직접 접속되지 못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입출력 장치가 시스템 버스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요. 1번에 보면은 입출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CPU와 단방향으로 통신한다. 단방향이다라는 게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단방향이다라는 것은 이제 한쪽이 입출력 장치가 있으면 이렇게만 이제 명령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TV처럼 나는 방송을 듣기만 하는 거죠. CPU의 명령어를 입출력 장치가 받아만 들이고 입출력 장치에서 CPU한테 어떤 신호도 보낼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아니죠. 네, 단방향 또는 이제 양방향으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종류에 따라 제어 방법이 서로 다른 입출력 장치들의 제어 회로들을 CPU 내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CPU가 그들을 직접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CPU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세 번째, 입출력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CPU 데이터 처리 속도에 비해서 훨씬 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답답해서 하나하나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와 CPU가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